다이어트에서 항상 중요한 게 예요.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식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의 다이어트 용한의사입니다. 오늘은요,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6가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한 게 퀘벡대학교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살은 빼고 싶은데 배고픈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먹어도 포만감을 많이 주는 음식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도 포만감을 많이 유도해주는 6가지 음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캐나다 퀘벡의 라발 대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위장관의 포만감을 유발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포만감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어갖고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태, 이걸 포만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배가 부른 거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식사 후에 일어나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가 포만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만감에 대한 기준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배부른 것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음식에 따라서도 이렇게 배부른 정도가 차이 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거는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배고픔을 빨리 느끼고 어떤 음식은 배고픔을 천천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은 첫 번째로 수분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는 포만감을 많이 유도시킨다고 합니다. 채소 수프라든가 수분이 풍부한 오이, 토마토 같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수분을 많이 공급해줘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항상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인체의 80% 정도가 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수분의 공급이 잘 되면서 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주는 음식들은 배고픔을 많이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갈증하고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요, 오이 같은 경우에 껍질까지 꼭 같이 먹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도 영양이 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성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프로 먹는다던가 혹은 볶아서 먹는 경우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포만감을 유도시키는 음식으로는 고추가 꼽혔습니다. 그 매운 음식은 칼로리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식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추를 먹고 나서 피자를 먹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고추를 안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피자를 먹더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체온을 올려서 칼로리의 소모를 늘리면서도 식욕 조절을 시켜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추와 같은 캡사이신은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는 않도록 하시고요. 위장질환이 있다면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말 그대로 위장이 가득 찬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발하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 오트밀을 우유와 같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유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이 맛있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당분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장점이 통곡을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아주 적절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요거트가 자체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설탕 같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제품들은 일단 맛이 좋아야 되니까요, 이런 어떤 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레인 요거트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구매할 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미리 꼭 보시고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나 혹은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잘 이용되죠. 계란을 먹을 때도요, 꼭 흰자만 먹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노른자도 같이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계란이 어떤 분들한테는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계란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요, 건강한 지방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남미의 정글이 아보카도 농장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을 파괴시켜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는 사실 아주 좋은 음식인 건 맞습니다. 특히 지방은요, 예전엔 지방을 터부시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오히려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맛있으면서도 살을 많이 안 찌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식물성 지방들은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보카도를 이용한 음식을 먹더라도 너무 뭐 소스를 많이 뿌린다든가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좋긴 좋은데 맛있게 먹고 싶다 보니까 소스를 많이 뿌리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소스라는 것들은요,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는 많이 넣지 않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아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우리 흔히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채식하는 코끼리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면서. 즉 중요한 거는 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끼리는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과 맛, 이 두 가지를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꼭 다시고 이렇게 영상과 함께 하시면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